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님은 회사 일에만, 집에서는 육아일에만,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만, 집에서는 육아에만 집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화를 내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면에 아이를 키우면서는 나는 왜 아이를 키우는 중에 일을 못하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늘 배어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것에 일에도 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몰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산만하다는 그 생활 기록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어디 한 군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억지로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는 저도 약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왜냐면 책을 좋아했던 어렸을 때 친구가 집중력이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있어서 책을 많이 접하고 읽으면 집중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의 책 육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소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야지 파닉스를 하든 파닉스가 아닌 사이트 워드를 보든 문자를 봤을 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던 수많은 소리와 매칭이 되면서 각 알파벳이 가진 음가를 저절로 알게 되고 단어, 구를 읽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문장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듣는 데 익숙해지도록 해서 글자를 봤을 때 이 글자가 낯설지 않도록 만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파닉스 교육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많이 듣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어휘가 적어도 1000개 이상 되었을 때 파닉스 원칙을 가르쳐 줄 것을 권하십니다. 사실 인풋된 언어와 어휘가 많다고 하면 파닉스는 한 달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영어 유치원에서나 각각 영어 교재 같은 것에서는 파닉스를 필요 이상으로 그럼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이 작가님은 파닉스보다는 오히려 사이트 워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낱말 카드를 아이와 함께 만들어라. 아이가 평소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곤충, 공룡, 동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카드를 만들고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글자를 쓰면 영어로 된 글자를 쓰면 아무래도 기억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 글자를 통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만 보고 대충 보는 거죠. 제가 중국어를 시작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자를 외워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다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하면 그 한자 난 너무 어려운데 한자 너무 싫은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접근할 때 그 한자를 통으로 형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다 외워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한 과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초급 단계에서부터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아이가 8살이 되었거든요. 8살이 되고 입학을 하고 어느 정도 신학기에 적응이 되고 나면 사이트 워드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가 학교도 일찍 마치니까요. 물론 그 낱말 카드는 아이가 직접 만들어서 애착이 생기게 하고 또 자기가 글을 적으면서 한 번 더 눈에 익도록 하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적는 걸 꺼려한다 하면 그때는 제가 대신 적어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 그리고 작가님이 딱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해주셨는데, 심플하게 생각하자. 내 영어 이름을 읽고 쓰기, 영어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직접 써보기, 3-4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리더스북을 하루 3권에서 5권 규칙적으로 읽어보기, 이것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파닉스를 따로 안 배워도 영어 읽기가 가능하다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 때는 윤선생 영어 교실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없을 텐데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파닉스를 배웠다면 배웠어요. 근데 그걸 외웠다기보다는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단어들을 보면서 저 혼자 그 규칙을 파악하게 됐다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윤 선생 영어 교실을 하면서 영어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영어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새 글자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글자에서 어떤 특정되어 있는 규칙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 규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영어에 소질이 있나? 한 착각을 사실 조금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그게 더 속도가 생겨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영어에는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 직장 생활할 때는 영어랑 관련된 업무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돋아줄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바로 그 스스로 학습? 일종의 스스로 학습이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상물을 아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하면 한글 자막을 틀어주는 편도 추천하십니다. 오히려 귀를 닫고 자막만 보게 되던데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은 그 영상물이 자신의 영어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영상물이라서 그렇고 만만한 것을 자주 들어야 듣기 훈련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막 없이 영어를 볼 때 영어 반 이상을 놓치고 못 알아듣는 경우 영어 듣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영어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영어 자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를 보려면 우선 영어 읽기가 가능해야 하고 게다가 속독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속독을 할 줄 알아야지 빠르게 흘러가는 자막을 캐치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영어 읽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영어 듣기와 읽기 실력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아이라면 영어 자막은 집중 듣기와 비슷한 효과. 다시 말해서 그 영상물에 나오는 인물이 집중 듣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읽기가 되어야 외국어 자막 영상도 쉽게 보고 듣기 실력 향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속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 책에 많이 노출되어야지 자막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화면에 흐르는 단어 수는 성인이 일간지나 주간지에서 읽는 단어보다도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유치원에 가면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양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교재를 보더라도 뭐 한 페이지에 그 문장이 한 2-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뭐 10페이지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벌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영상 촬영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3시간 동안 화면에 흐르는 단어 수는 성인의 일간지나 주간지에 읽는 단어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영어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만약에 같은 영상을 몇 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당연히 귀에 들어오는 문장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 문장을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보게 됐다. 당연히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정말 그 시너지 효과는 생각만 해도 제가 설렐 정도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화에 노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수많은 뭐 영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자기가 모르는 문장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귀가 트여서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때만 하더라도 그 말을 믿고 CNN TV를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대학교 때 집에서. 방학 때 그때 뭐 바깥 활동도 좀 안 하고 은둔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대학교 때 TV CNN을 틀어놓고 항상 같은 신문 같은 걸 계속 듣고 해도 귀가 도통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어떤 효과는 있었겠죠. 영어 그 음역대를 좀 더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읽고 그걸 듣고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향상됐던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제가 아는 단어와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이 10개 문장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제가 7개, 8개 정도는 익숙한 문장이어야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머지 2개까지도 뭐 통밥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10개 문장 중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단어만 알아들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튀어나와서 그걸 혼자서 조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귀가 트이고 뜻을 알게 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예능을 보다가 노홍철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 노래죠? 오아시스 노래인가? 하여튼 그 오아시스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 수천 번을 드라이브 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이게 비단 나뿐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 대본 집중 듣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음원을 추출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담아서 수시로 듣는다. 동시에 영화 대본을 출력해서 눈으로 한마디로 청독을 하는 거죠. 대본을 읽고 귀로는 영화 음원을 듣는다. 영어 읽기 듣기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영화 5편만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외워도 웬만한 회화는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5편.
그리고 영어 그림책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도취된 문구도 많고 일상생 우리가 그 돼지라고 하면 단어를 피그 이렇게 한 개로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영어 책에 보면 허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깡충이 토끼 하면 rabbit 이 단어만 생각을 하는데 rabbit 말고 버니라고도 그냥 뭐 토깽이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우리로 치면 곰돌이라고 하듯이 뭐 이런 표현들도 많고 도치문구도 굉장히 많고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아이들은 영어 그림책을 계속 읽다 보고 그 영어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어를 초등 이후에 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림책보다는 어휘나 표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리더스북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리더스북은 저희 집에도 꽤 있는데요. 리더스북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내용도 그렇게 도치된 문구도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없고 이 리더스북을 차라리 시작하면서 오디오 파일을 들으며 집중 듣기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낭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텐데 아이를 낭독시키려면 리더스북이 적합하다라고 작가님 말씀하시네요. 물론 강제적으로 아이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꾸준히 아이의 이 패턴들을 보면서 아이가 혹시 리더스북 집중 듣기를 하면서 쉐도잉 그러니까 혼자서 중얼중얼 그 따라 말하는 거 있죠. 따라 말하는 걸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이제 낭독을 시켜도 되는 단계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이에게 은근슬쩍 너도 한번 읽어볼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거절한다 그럼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주인공은 누구냐? 아이가 주체자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물론 그 옆에서 꾸준히 군불을 지펴주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만약에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낭독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이 높아지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된다면 리더스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영자신문이나 CNN 뉴스 기사 스크립트를 낭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챕터북. 챕터북이 언제 올까 그 시기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저는 챕터북은 리더스북과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읽기 능력을 키운 아이들이 장편 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읽는 영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북 뒷면 커버에 보면 RL이라고 Reading Level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RL3 정도 되면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읽기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챕터북을 무난하게 읽는 수준이다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외국어 영역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챕터북을 근데 아이들이 처음 보면 아무래도 겁에 질리겠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책을 읽다가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 있는 부분 빨리 읽고 싶다는 마음에 좀 설레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렇게 책을 막 딱히 좋아했던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챕터북을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겁에 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때는 오디오의 도움을 받아서 술렁술렁 읽도록 한다. 묵독으로는 어렵지만 집중독기를 통해서라면 완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중독기는 자신의 읽기 레벨보다 두세 단계 높은 챕터북도 읽고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읽기 레벨을 확 끌어올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영어 원서 소설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바로 그 해리포터 원서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더스북을 읽힐 때부터는 오디오를 통해서 천독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신입생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사이트 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겨울방학부터 리더스북 청독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그 책육아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엄마가 독서 교육에 신경을 쓴 아이들은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이해력, 학습력, 집중력, 순발력 등이 굉장히 뛰어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영어 쓰기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림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베껴 쓰거나 독후감을 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영자 신문을 읽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옮겨 적는 것
이건 이것도 청독이 안정화되고 나서부터 아이에게 전 시독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쓰도록 해야지 영어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의 아웃풋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느꼈을 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쌓이고 쌓여야지 그게 넘쳐 흘러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듣기는 되는데 말이 잘 안 돼.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 듣기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입이 근질근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려면 저희 아이들은 아직 2년 정도밖에 노출이 안 돼, 아직 만 2년이 노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만 2살짜리 아이 말하는 우리도 아이들 태어나서 한 만 2세 정도 돼야 그제야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겨우 엄마 아빠 안녕 요 정도 단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이 둘이서 막 놀다가 작은 아이가 일부러 장난으로 큰 아이 물건을 빼뜨려고 막 달려가서 그 물건을 탁 낚아챘거든요. 그랬더니 큰 아이가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굉장히 다급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Don't even touch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Don't even touch it. 전 그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영어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제가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어떻게 그 순간에 영어가 튀어나왔냐?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어깨가 으쓱으쓱한 상태로 하는 말이 엄마,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는 한국말로 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입이 영어를 말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Don't even touch it. 아이들이 보는 그 수많은 영상물에서 아이가 요즘에 미니폴스 굉장히 즐겨보고 있거든요. 미니 특공대.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문장이 아닐까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 데서 그 습득한 영어가 무심결에 그렇게 튀어나온 거죠. 저는 그 정도 아웃풋이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일기 쓰기도 저도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문제인데 먼저 이거는 스펠링과 문법은 중요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글로 채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아이가 A4 용지를 한 장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뇌가 우리가 한글로 쓸 때와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겠죠. 그때 우리 뇌도 180도 달라진다. 영어 일기를 쓰다 보면 막히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당장은 공책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막혔던 그런 문구 있죠. 그런 문구를 TV나 책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럼 그게 그냥 예사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더 뇌리에 쏙쏙 박히겠죠. 내가 몰랐던 그 표현을 만나게 되면서 그 글쓰기를 시작하면 언어에 더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많이 느껴봤던 거거든요. 어느 순간 뭐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중국어로 일기를 쓸 때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 말을 중국어로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하게 됐거든요. 그게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책을 늘 읽고 듣는 아이는 자기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 우리말 글쓰기와 마찬가지다. 오히려 틀린 문장마다 고쳐주는 첨삭을 하며 아이가 글쓰기를 질리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결론은 영어 일기든 영자신문 요약이든 아이가 쓴 영어에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아이가 5줄에서 10줄 정도 채우도록 독려하고 서서히 그 양을 늘린다. 이건 주기적으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글을 다듬는 능력이 생긴다. 글쓰기를 시작하기 좋은 연령은 연필 쥐고 글씨 쓰는 것을 물리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의 영어 스케줄은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일기를 대필해 줄 거예요. 뭐 아이가 본인이 쓰기는 약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읽어주면 제가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사이트 워드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리더스북 집중 듣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이때 아이가 쉐도잉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낭독도 권유해보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여름방학에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 그림책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베껴 쓰도록 유도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는 겨울방학에 영어 일기 쓰기를 유도한다. 그리고 영어 일기로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아이라면 영자 신문을 읽고 요약하면서 글을 쓰는 실력을 다듬을 수 있다.
처음부터 요약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가 쉽게 답을 찾아 베껴 쓸 수 있는 문제를 적어주면 좋다.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영어보다는 오히려 모국어 독서 별표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별표에 힘을 써야 한다. 논리력, 사고력을 갖추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데 그럼 당연히 영어 공부도 술술 풀리기 때문이다. 영어 점수 높은 아이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어가 편한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엄마표 영어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의 엄마표 영어 목표는 내 아이가 영어가 편해도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봤을 때 기죽기는커녕 만만하게 보고 모든 영화를 그 더빙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원하는 수준 있죠. 해리포터. 해리포터뿐만 아니라 각종 소설을 막힘없이 보고 선뜻 책이 꽂혀 있으면 그걸 뽑아서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 정도. 그게 제가 원하는 저희 아이의 영어 목표입니다. 그럼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영상 올렸던 거 3분이 봐주셨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그 3분 오늘도 꼭 봐주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